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의 모두를 위한 성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화상 지아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나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사님, 저는 진짜 거의 모든 사람들이 365일 다이어트 하면서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막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냥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 거야. 막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책감 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이상적인 몸, 마른 몸 이런 거에 대한 강박과 강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체내화시키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의 역사를 저는 서양 미술 그림에서 찾았는데요. 이 그림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본 적 있습니다. 네,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최초의 누드라고 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자신들이 보고 싶은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누드화로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 누드화는 단순히 옷을 벗은 여성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문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집이 말짱 있는데도 네, 자연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걸로 만들어서 네,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하게 만들어서 이성을 가진 문명을 대표하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정복해도 된다 하는 것들을 심어 놓았고요. 또 보시면 겨털이 없죠. 네, 음무도 없고 주름도 없고 모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므로써 사람도 동물이고, 그리고 본성이 있고 본능이 있고, 오래 살면서 세월의 흔적으로서의 몸에 있는 것들을 다 삭제시켜서 맥락을 제거하고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오로지 남성이 볼 때 보기 좋은 수동적이고 연약한 성적 대상으로만 표현한 게 누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누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과 되게 많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피부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화장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르고 힘이 없고 연약할수록 더 아름다워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또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또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시면은 이제 천지창조의 장면을 그린 건데, 여기서 하나님 신으로 그린 게 누군지. 여기죠. 네, 어떻게 하셨나요? 뭐 늘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백인 남성의 네. 이런 흰 수염에 네, 이런 강력하면서도 또 인자한 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써 있나요? 전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노인이라고 써 있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나이를, 시간을 초월한 존재인데도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 당시에 이미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노년 남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의 모습.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과 함께, 또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가 오면서 인간의 지혜가 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신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계속 권력을 가진 남성을 신과 같은 초월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또 보면은 하나님, 신이 아담에게만 이렇게 영혼을 직접 주는 것처럼 그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다고 써 있기도 한데, 그렇게 그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없죠. 네. 항상 아담 만든 것만 우리가 설교로도 듣고 그림으로도 보고, 그래서 하와는 마치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종속적인 존재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신이 만든 인간은 아담, 남성이고 남성이 인간의 대표인 것으로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체적이고 또 역동적이고 창조를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서 네. 아까 그냥 누워있고 수동적으로 그냥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미지와 굉장히 다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군요. 네. 여태까지 과거에 우리가 봤던 많은 이미지들은 남성들, 권력을 가진 남성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을 그렸다면, 이제 현대미술가들이 또 여성들이 그림이라는 언어를 익히면서 이렇게 역전시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종도 다르게, 성별도 다르게 표현을 했고, 네. 전 여기 아까 그림에서는 팔에 이렇게 함께 이제 끼고 있는 분이 여성으로 그분만 그려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다 전부 여성으로 한, 저는 관계에 대한 측면도 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국가 그림에서는 하나님을 떠받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 것도 어깨 동무보다 이렇게 팍 억압돼 있는 뭐 그런 것처럼 보인다면 밑에 떠받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떠받치고 있는 네, 느낌인 것도 힘들어 있고 보여요.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을 위치시켜 놓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관계적인 측면도 좀 나타내고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아까 처음에 보셨던 누드 여성처럼 잠자고 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리고 근육도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그렇죠. 네, 되게 편하게 쉬고 있는 되게 근육질의 튼튼한 여성으로 그렸어요.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God is a Woman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인데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너무나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이 장면도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묘사를 해놨지만 이 부분 말고도 정말 다양한 측면들이 많이 나와요. 기존의 막 남성 래퍼들이 내가 섹스를 잘하고 뭐 여성을 만족시키고 막 강하고 뭐 돈이 많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 음악에서도 나와 섹스를 해보면 너무 황홀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리아나 그란데 엄청 크고 조그만 남성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화내는 장면도 나오고 막 유리천장을 도끼로 깨버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기존의 남성 중심 권력을 좀 해체하고 남성만 성적 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역전하고 도전하는 그런 네.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리아나 그란데한테 팬들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섹스에 대한 이야기냐,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 여성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냐. 그랬더니 섹스가 여성 주체성이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저는 너무나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한번 같이 보면서 또 요즘에 주체적 섹시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주체성이라는 단어와 또 섹시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할 때 그 질문의 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시에 여러 맥락들을 고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남성의 신체를 어떻게 묘사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금 조각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까 천지창조 그림에서 인간의 대표는 남성으로만 설정돼 있고 그래서 권리를 갖고 있는 인간, 시민을 남성으로만 상정했던 시대에는 사실 여성 누드는 그리거나 만들지 않았어요. 옷을 입은 걸로 만들었고 이렇게 남성 누드를 많이 만들었는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운동을 하고 있고 이게 원반 던지는 사람이라는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내용이죠. 네네. 올림픽에 나가려면 엄청나게 신체적으로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성의 어떤 균형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동적인 동작을 할 때도 균형을 갖출 수 있고 근육질이고 그리고 운동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올림픽에서는 1등이 되려고 경쟁하잖아요. 그렇게 경쟁심 같은 것들이 장려되는 것들이 모두 이 몸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 승부 이런 것을 통해서 네가 성장해야 되고 또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성을 남성으로 상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남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상으로서 여성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1863년에 살롱전에서 최고의 예술작품이라고 호평을 받아서 국왕이 샀던 그런 그림이에요. 정말요? 네. 역동적이고 힘 있는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남성과는 엄청 다른 모습이죠. 네, 자연 속에 또다시 누웠고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까무라쳐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서 역시 또 순결하다고 하는 그런 몸으로 그려놨습니다. 아까 최초의 누드화라고 했던 것보다 더 좀 현대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허리가 가늘다든지 네. 하는 모습들이. 네, 시대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바뀌는데 남성들이 바뀌는 것보다 여성들이 바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최초의 누드 시절에는 다들 잘 먹지 못해서 말랐을 시기여서 좀 더 풍만한 몸이 아름답다고 했으면 이때는 이제 19세기이고 어느 정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잘록한 허리와 네, 날씬한 몸 이렇게 된 거고 최근에는 비만이 문제라고 하는 시대니까 더 말라서 연약하고 힘없는 여성의 몸을 아름답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세와 표정, 포즈 다 문제인 것 같은데 요즘 정말
디지털 성범죄 이럴 때 많이 얘기되는 네. 진짜 술 먹여서 완전 기절시켜 놓은 상태를 뭐 골뱅이라고도 하는데 네. 거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에는 권력을 가진 남성들만 이렇게 그림으로 이런 여성을 소유했다면 지금은 디지털 기술과 만나서 문제의식이 사람들이, 없는 네. 남성들은 너무나 쉽게 여성들을 이렇게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대상화하는 이미지들을 소비하게 만들고 여성들도 이렇게 수동적이고 연약한 여성의 모습을 갖추는 게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 보상이 있으니까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맞아요. 보상과 주어지는 나의 만족도 있을 수 있고 금전적인 이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오니까 네. 또 그런 억압이 체내화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들은 과거의 회화, 예술 작품이라고 했으면 너무 안타깝게도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담은 영상, 불법 촬영 영상을 또 작품이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작이라고까지 하는 끔찍한 일이 네. 벌어지고 있죠. 너무 끔찍한 네이밍이죠. 네. 현대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뭐 10대부터 노년기가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교복도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안티 에이징이죠. 에이징은 나쁜 거니까 나이 먹는 거 나쁜 거니까 이제 이렇게 피부 주름 없이 나이 노년기도 20대 여성과 10대 여성과 같은 피부를 유지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는 계속 날씬한 것과 어려 보일 것. 그래서 남성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되는 상태를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네요. 우리 모두 다 온 국민의 사랑을 국민 프로듀서님 받았던 해가지고 네, 그 프로그램이 이제 여성 아이돌을 뽑는 것과 남성 아이돌 뽑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달랐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게 처음 비교가 될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 멤버들은 핑미 하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해야 됐던 반면 남성들은 나야 나 하면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했었던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체적인 모습이 전혀 없이 네가 나를 뽑아줘야 한다는 것을 외쳤다면 남성들을 광고할 때는 애초에 광고 자체가 아티스트고 전문가고 뮤지션이라는 타이틀이 애초에 101명의 후보생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나를 뽑으라는 좀 주체적인 메시지 자체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작하는 노래에서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발 뽑아주세요. 이렇게 애교 부리는 모습과 나 멋지지? 나를 안 뽑고 배기겠어?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네. 교복 입은 모습을 봐도 프로듀서 101에 나왔던 여성 아이돌들의 키와 몸무게를 평균 낸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키는 163, 4 정도 되는 몸무게가 다 50kg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출연자 중에 50kg가 좀 넘는 그리고 20대 중후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모라고 한다든지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평균 연령도 10대였고 그래서 또 TV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지 여성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10대 여성들은 이렇게 굉장히 헐벗게 교복 치마도 엄청 짧게 해놓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노출이 심하다, 야하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퀴어 문화 축제다. 그러면은 거의 뭐 99%의 사람들이 단체 티를 입고 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히 드문 사람들이 이런 TV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야하게 입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하게 입고 온다, 음란, 노출, 대환장 파티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출을 좋은 노출, 아름다운 노출이라고 어떤 노출은 마치 음란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중잣대들도 저는 사실 이런 아이돌이나 TV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의 시선도 다른데 이제 이렇게 TV에 나오는 아이돌을 비출 때는 옷이 짧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카메라부터를 밑에서 비춰서 가늠증을 맞아요. 자극하게 보여주는데 퀴어 퍼레이드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은 눈높이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동등한 사람, 다양하고 개성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되게 그렇죠. 놀라운 창의력인 것 같아요. 아니 모자이크해서 사진을 올려주면 더 이상하다니까요. 모자이크가 핵심입니다. 엄청 큰일 잘못한 사람 보여주듯이.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선 차이, 관점 차이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너무 크게 극명하게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네, 또 보면 남성 아이돌 편에서라고 또 무조건 자유로운 남성을 보여주지도 않는 게 키가 대체로 크고 몸이 대체로 날씬하고 운동 능력이 엄청 뛰어나서 더 몸이 크거나 아니면은 키가 아주 작거나 그런 남성들은 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바람직한 남성의 이미지가 뭔지를 또 잘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남성 아이돌도 피부 관리를 하고 머릿결 네.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인형처럼 예쁘게 보여주는 것을 TV 모니터를 통해서 계속 보여줌으로써 현실에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어떤 외모를 갖춰야 된다는 것들이 더 강요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외모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은 여성, 남성 상관없이 다 적용되고 둘 다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점인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크게 다른 점 하나는 여성은 이렇게 10대 아이돌부터 20, 30대 또는 40, 50대를 가는 배우들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맞아요. 거의 아까 말씀하신 165에 50kg 미만. 이하 네.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있고 피부도 젊고 무조건 깨끗하고 다 그런 이미지라면 맞아. 남성은 이미지가 다양하죠. 남자 아이돌 이미지도 바디 이미지로 우리가 이상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있지만 배우들은 또 다 이런 아이돌 남성과 같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막 굵은 선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남성들은 방송에서도 연애 생활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누구와 주체성을 획득하고 누구를 대상화하는가. 그랬을 때 남성들은 좀 더 주체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다양한 외모들이 보여지지만 여성의 이미지는 되게 대상화되고 도구화되고 인형 같고 어리고 딱 요 틀이 더 되게 작기 때문에 여성들을 더 주체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97%의 여성들이 내 몸이 싫었던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이 조사 결과거든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서서 자신의 몸을 볼 때도 90%의 여성들이 나는 과체중이다. 체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반면 90%의 남성들은 나는 평균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한 게 저도 평균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평균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남성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남성들이 자기가 평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성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렇죠. 항상 경쟁 사회 속에서 맞아요. 말하면은 예. 약해지니까 그걸 네. 공격하거나 파고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맞아요. 말을 안 하죠. 놀리고 막 네.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반면에 여성들은 자신이 평균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해도 표현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오히려 어디가 안 좋다고 네. 컴플렉스라고 말을 해야 네, 되는군요. 맞아요. 그래야 아. 또 그 문화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겸손한 여성이 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실제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외모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많이 받고 그렇죠. 촘촘한 기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준이 많으면 당연히 걸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걸리는 것들을 다 보다 보니까 실제보다 더 뚱뚱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못나 보이게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많고 제 아기가 30개월인데 아주 먼 친척이나 동네 분들도 오셔가지고 뭐 어디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괜찮아 이모가 돈 모아서 뭐 쌍꺼풀 해줄게 이런 분들이 아직 벌써 있고요. 그거 너무 폭력 그렇죠. 아니에요? 심각하죠.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고 또 대여섯 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조카는 뭐 벌써 다이어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이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이제 국가가 심지어 그런 생각이 맞다라고 인증해줬던 네.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상적인 아름다운 여성의 가슴을 아주 이렇게 도형으로까지 막 만들고 그렇죠. 이거는 네. 거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하던 일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것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항의하기 전까지는 이것의 문제를 몰랐다는 게 너무 충격인 것 같아요. 유두가 심지어 살짝 올라가 있어야 하고 아. 색깔까지 정해줬어요. 또 그러니까 되게 어린 소녀의 몸을 그렇죠. 또 상정해 놓는 것이죠. 그렇죠. 나이가 있거나 뭐 아이를 출산했다거나 하면 아름다운 몸이 안 가슴이 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냥 몸이 아니라 아기에게는 생명의 정수를 주고 남편에게는 애정을 주는 곳이며 네. 본인에게는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곳이다. 아, 그런데
임신을 하는 순간 저 가슴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강요되는 바람에 유두나 소음순 미백 시술 같은 것까지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미적인 기준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이 색깔이 자위를 많이 하거나 성관계를 많이 하면은 갈색이 된다. 그런 순결함과 연결을 시키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산부인과들에서 그런 미백 수술까지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성으로서의 의미와 자존심이 표현되는 곳을 가슴으로 한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여성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문서까지 공식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계속 심어줄 것인가 그런 영향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들을 계속 제시하고 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준과 다른데 그럼 자기 몸을 부정하고 이 기준에 맞추도록 시술을 받든지 그렇죠. 뭐 운동을 하든지 뭐 화장품을 사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자기 몸을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된다는 거. 네. 그래서 2차 성징 이런 얘기도 잠깐 해보고 싶은데 내 몸이 어떤지 모르고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를 모르고 또 알려주지 않으니까 저는 최근에 학교들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 이제 가슴을 이렇게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리거나 막거나 하면 아 사춘기네 2차 성징 왔냐? 이러면서 그거를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여자들이 그냥 만지게 놀림 받을까 봐 사춘기로 가만히 있다던가. 사춘기가 왜 놀림 받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사춘기거나 2차 성징이라는 게 뭔가 부정적이거나 몸이 변한다거나 하는 게 이상하고 나쁜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충격적인 육체적 경계선 침범이고 성추행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용인되는. 그리고 남자애들을 이렇게 고추치기라고 해서 고추를 치면서. 근데 남자애들도 이게 성추행이고 또 아프잖아요. 근데 폭력이라는 거를 말하지 못하는 거죠. 쪼잔하다. 남자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폭력도 무디게 알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에 너무 무지하고 또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자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폭력을 저지르는 걸 놀이처럼 여기게 하는 잘못된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를 알고 남을 잘 알고 그게 신체부터 또 심리적인 거, 성적인 것까지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남자가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성평등을 얘기하는 게 역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남자도 힘들 수 있어요. 남자도 다 차별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게 남성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경제력이 떨어진다든지 학력 학벌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친다든지 또는 장애가 있다든지 외모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친다든지 뭐 군대를 안 갔다 왔다든지 또 요즘에는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다든지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라서가 아니라 어떤 정체성에서 내가 차별받고 고통을 받고 있느냐 내가 받는 차별과 내가 또 차별을 할 수 있는 정체성을 동시에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그 단계를 우리가 가고 있지 못한 상황들인 것 같아요. 또 남성도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마치 자신이 받는 차별을 남자여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취업이 안 된다거나 일을 오래 한다거나 또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많다거나 한다면 이것은 노동 문제고 네. 군대에 억지로 끌려간다면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네. 단순히 여성을 탓하는 전혀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손쉽게 약자를 네. 네, 타겟을 삼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져 있는지 남성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다음으로 여성과 성소수자는 또 2등 시민으로 여겨져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남성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쪼잔하다, 찌질하다, 루저다 이런 거거든요. 또 동시에 나오는 욕이 이제 계집애냐, 호모냐 이런 거죠. 여성성을 강조하는 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만한 거예요. 기집애냐라는 건 여자냐는 게 욕이라는 거고 호모냐라는 거는 동성애자라는 게 욕이라는 거잖아요. 장애냐라고 하면 장애인이라는 게 욕이라는 거고 그래서 무엇을 누구를 욕으로 갖다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 남성성의 훼손으로 여겨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러한 욕에서도 볼 수 있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 해방되는 사회는 절대 남성에게 불리하거나 남자 걸 뺏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남성의 해방과도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미니즘을 아직도 여성벌주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해방하자는 게 아니라 남성성, 여성성 이분법의 틀로 가뒀고 그리고 위계를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와 복종을 당연하게 자연화했던 것들 그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권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전하고 또 그래서 평등을 만들어가고 함께 행복하게 나답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성 해방이 남성에게도 해방을 가져온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굉장히 실천적인 재밌는 사례라서 네. 가져와 봤는데요. 런던에서 있었던 단백질 보충제인데 뭐라고 써놨냐면 해변가 몸매가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 해변가 몸매가 따로 있는 거군요. 따로 있는 비키니 거죠. 몸매. 이거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는 여성을 억압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죠. 광고판 앞에 가서 직접 비키니를 입고 해변가 몸매를 얻는 법, 네 몸을 가지고 해변가로 간다. 따로 해변가 몸매, 비키니 몸매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운동들을 직접 시민 행동들을 통해서 만들어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기업들에서도 붙었거든요. 도부에서 보면 Yes, we are 비치바디 레디 해가지고 우리는 해변가 몸매가 준비됐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몸매의 사람들이 이제 나왔고 도부가 이런 캠페인들로 매출이 엄청 올랐죠. 맞아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캐치하는 영리한 기업들이 이제 그렇죠. 계속 미래에도 승승장구할 텐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들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수영복 브랜드인데 수영복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나온 거죠. 100% 비치바디 레디. 좀 다양한 몸들,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장면은 이제 지하철역의 광고판에다가 옆에 이제 그림을 직접 그려다가 끼워 넣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는 그냥 자기 몸을 드러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법까지 바뀌었잖아요. 바디 쉐이밍 광고라고 해가지고 내 몸을 이제 수치스럽게 느끼게 하는 어떠한 광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전철이나 버스 역에서는 붙일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는 온통 성형 광고와 다이어트 광고가 가득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각나서 잠깐 아득아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다뤘던 질문인데 1강을 준비하면서 얘기하고자 했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나의 몸을 또 나의 삶을 내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를 위한 성교육을 저희가 하는 것이잖아요. 모두를 위한 성교육이 되려면 우선 나를 위한 성교육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우선 나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인정하는 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각 이미지 중심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디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성평등, 성차별, 성폭력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디 이미지로 시작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강 마무리 시간인데 2강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2강에는 성별 구분이 어떻게 여성과 남성으로만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사회를 얘기할 건데 바디 이미지에서 여성으로 바람직한 아름다운 몸, 남성으로 바람직한 아름다운 몸이 미이고 상대 성별의 특징을 가졌다고 해석될 때 추라고 하는 것처럼 또 성별 이분법도 이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으로만 나눠서 무엇을 가졌으면 여성, 무엇을 가졌으면 남성 또 그렇죠. 반대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보는 그렇죠. 것들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기 모양이라든지 또는 성격이라든지 직업 뭐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둘 중 하나로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2강, 3강 가면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